저는 웹툰을 보진 않았어서 이태원 클라스 해서 뭐 좀 가벼운 드라마일 줄 알았는데 첫 편을 보자마자 이러, 이렇게 빨려 들어갔어요. 되게 극적인 사건, 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이 인물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드라마죠.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 이태원 클라스에서 리더십에 관해서 제가 배운 것들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박서준 배우 너무 멋있고 다른 여배우들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그 중에서 좀 경영,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면을 배웠는지, 과연 리더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대립구도, 장가와 그 박세로이 사장님 두 분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면서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매번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장사에 관해서 비즈니스에 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매번 고민이 많거든요. 특히 박세로이 단밤이라는 술집의 사장님이시죠. 이분을 통해서 좀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대립구도, 리더십의 대립구도가 나와요. 하나는 큰 대기업, 굴다리 포차에서 시작해서 약 시총 2천억 원까지 키운 외식업계의 1위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 이름은 장가이고요. 그 회장님이 장대희 회장님입니다. 이 장대희 회장님은 약간 상징적으로 선과 악이 있으나 악처럼 좀 비춰지긴 하는데요. 그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 큰 대기업을 이루기까지의 그 지위, 권위,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리더십이고, 보면 파워 있고 권력을 가진 힘의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박세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조그마한 포차를 하고 있죠. 단밤, 달달한 밤을 살고 싶다라는 뜻의 단밤인데, 단밤 포차의 사장님이 박세로이 사장님은 장가와 어릴 때부터 인연이 있지만 어느 순간 사건을 계기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박세로이 사장님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외식업계에 정점을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조그만한 이태원의 포차를 통해서 점점 키워나가고요. 양쪽의 그림을 보면 시청자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좀 선과 악의로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선 쪽에 가까운 박세로이가 잘 성장하기를 막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박세로이 리더십은 뭔가 개인이 엄청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음식도 자본도 그리고 팀의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가 말하는 리더십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더 초점을 맞춥니다. 작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초창기에는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월등한 자질,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바탕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기업이 커가면 커갈수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스템화 됐을 때 그 시스템을 잘 운영해줄 사람들의 구성이 중요하거든요. 그 시스템 안에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협업해가지고 가족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스포츠 느낌으로 함께 프로가 운동하는 그런 분위기와 퍼포먼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초창기 단계부터 큰 대기업, 그리고 이 초창기 단계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딱 본 거는 10편까지 봤는데 나머지 편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초창기 기업의 박세로이 사장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세 가지 되게 인상적인 것을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포용력과 신뢰. 가장 감명 깊었던 파트이기도 한데요. 사람에게 포용력이 있다. 그 포용력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넓은 아량을 가지고 기회를 주고 서로 간의 마음의 연대가 생기게 하는 게 보통 쉽지 않은.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같이 일을 하는 동료가 어떤 부분에서 일을 하는 그 자체의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은 성격적인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는가. 단밤이 조금 빠르게 성장하게 된 거는 소시오패스 캐릭터이자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이제 갓 20살 되는, 대학을 포기하고
이 단밤의 매니저로 조인하게 된 조이서 양 때문인데요. 그녀는 굉장히 지적이고 당돌합니다. 이제 마케팅에도 능하고요. 인플루언서로 몇십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개성 있는 분이죠. 그분이 단밤에 조인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제안과 컨설팅을 통해서 이 가게가 어느 정도 힙한, 그리고 인플루언서로서도 사람들을 끌어모을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근데 그 와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하나가 주방장의 요리 실력이었는데요. 그 요리 실력이 전문가 수준도 아니고 혹은 특기가 뚜렷한 것도 아니었을 순간에 새로운 매니저 조이서는 그 주방장을 좀 쫓아내기를, 해고하기를 원했고 그걸 제안한 바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해고가 되는 건가? 라고 지켜보는 순간 박세로이가 월급 봉투 두툼한 거를 드리죠. 이게 마지막 월급인가 보다 하고 딱 봤는데 반전. 박세로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달 월급이야. 2배로 넣었어. 이 가게가 마음에 든다면 값어치에 맞게 2배 노력해. 알겠지? 네, 그때 박서준의 모습에서 약간 광이 나면서 이런 멋있는 리더가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주방장이 2배로 일하게 되고 결국에는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는 그 가게의 메뉴를 함께 개발하게 되고 매니저의 마음에도 쏙 드는 결과물을 만들게 됩니다. 박세로이는 감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산전수전 많이 겪은 분으로 캐릭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 과정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분별력이라는 게 약간 몸에 체화돼 있겠죠. 그래서 느는 게 직관인데 세로이는 자신의 직관을 믿고 사람을 함부로 쳐내지 않는 게 리더로서의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일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성과가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의 고가에 나쁘게 반영해야 되고 혹은 이 사람을 쳐내야 된다라는 식의 의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리더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통 그 근원을 살펴보면 그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일 때문일까? 혹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리더도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리더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안 해주는 생각을 가진 리더는 그 객관적인 지표를 가끔 백업 데이터로 너는 이미 결론이 났고 나쁜 쪽으로 결론이 났고 지표가 안 좋으니 이렇게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포용력을 가지고 기회를 더 준다는 그 배포 있는 액션을 취했다는 게 되게 멋있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제가 한때 대학생 때 중국 그 황사 때문에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황사 사막화 방지를 하겠다고 미래숲이라는 봉사단체를 통해서 중국에 나무를 심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단체가 지금 10년 넘게 계속 나무를 심어오고 있는데 황사가 좀 줄었을까요? 요즘 다른 이슈로 나라가 들썩들썩한데요. 그 큰 뜻을 품고 그런 일들을 수행하셨던 권병원 대표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한번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당장 1분 1초, 하루, 한 달 너무 급하고 중요한 일들로 가득 찬 거를 압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생은 살 때 조금 더 넓게 보십시오. 100년을 생각할 게 아니라 300년을 보고 살아라 이런 뜻을 해주는데 제가 대학생 때 들었던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제 가치관 반영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 단순히 30년, 40년 내 커리어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100년, 300년을 생각하면 내가 내 삶에서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만들면 좋겠다. 물론 그거를 통해서 저도 비즈니스로 성과를 인정받고 자아실현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진보적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박세로이 사장님은 300년까지는 아니지만 멤버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계획을 얘기합니다. 내 계획은 15년, 6년 더 참을 거야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맨땅에 헤딩하면서 어떤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15년까지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계획, 목표가 있다는 게 되게 무서운 게 15년을 목표로 세웠으니까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온 겁니다.
지금 이 대사가 나왔을 때는 이미 9년이 지났고 9년이 지난 사이에 자신은 막 원형어선을 타기도 하고 막노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가게를 만들 때까지 묵묵히 걸어왔던 길들을 드라마 속에서 설명해주고 앞으로 6년의 계획에 대해서도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 계획과 목표가 있으니까 하루하루 허투루게 살지 않게 되고 그 복수심을 뭐 조금 긍정적인 대로 활용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겠죠. 저희는 늘 쫓기고 조급하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유라 하면 그냥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고 계획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 자신에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은데 그 긴 계획에서 하루하루 허투루 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되게 리더다운 면모로 보였습니다. 빠르고 날렵하게 추진해 가는 것도 좋지만 먼 산을 오를 때 단거리 달리기 하듯이 하면 정상까지 가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초반에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행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장거리를 보고 생각하는 건지 단거리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를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박세로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소신있게 살아가기. 15년의 계획을 실행하면서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영업정지도 당하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방해 요소가 될 만한 얄팍한 수들의 공격들이 들어오고 보면서 제가 감정이입이 되면서 저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을 보면은 박세로이가 사람을 품고 자기 사람들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힘든 순간은 사람 때문에 오지만 또 힘든 순간에 사람 때문에 그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상처 주는 건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상처를 회복하게 해주는 것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한마디를 하죠. 나 혼자 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너희들이 있잖아. 박세로이 사장님이 보여주는 리더십은 사실 어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조그만한 가게 장사를 하든지 스타트업을 하든지 또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든지 어쨌든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같이 하는 사람들의 품격과 함께 목표를 향해 바라보는 그 팀워크 이런 것들이 사업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사회생활 한 게 1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 뭐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조직은 서로 탓하기 바쁘죠. 서로 탓하면 쟤 때문이다, 얘 때문이다, 얘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마녀 사냥이 나오기도 하고 조직 내 왕따를 만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조직은 좀 건강하지 못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 그게 이제 리더가 할 때도 있고 내부에서 중간급들이 그런 식의 정치 활동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폄하하고 비하할 정도의 자신의 멘탈이 사실은 좋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좀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계속 그쪽 방향으로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박세로이 리더십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지만 그 이상적인 리더이거든요. 그 이상적인 리더가 현실에서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쉽지가 않죠. 근데 뭐 드라마에서도 쉬워 보이진 않는데 그 이상적인 리더가 저희가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팬심으로 그 드라마를 보는 거는 그런 리더들을 많이 바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드라마를 리더분께서도 보면은 어떤 마인드로 어떤 마음으로 이 조직원들과 함께 팀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 그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울리는 거는 그게 전하는 메시지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뭐 가게를 하거나 스타트업을 하거나 창업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태원 클래스 꼭 추천드립니다. 너무 재미있고 그 사업하면서 겪을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대신해서 먼저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캐릭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배우들도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OST도 그 장면 씬에 맞게 잘 어울립니다.
한편의 작품으로서도 뛰어나지만 특히 사업적인 거, 비즈니스적인 걸로 배울 수 있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되게 잘하는 분들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서포트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걸 저희가 보는 거겠죠. 리더가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좋은 팀원, 팔로우십을 발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가족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연인 관계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직장에서 팔로우십 그리고 리더십 다 어디선가는 저는 팀원이기도 하고 어디선가는 리더이기도 한 리더십과 팀워크 이 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좋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다면 또 자신만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컨텐츠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